안녕하세요. 11시에 만남 문재연입니다. 더운 여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뜨거운 태양과 반갑지 않은 뉴스들이 범람하는 지금 다른 것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핫썸머를 핫하게 보낼 수 있게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부터 11시의 만남은 세 개의 코너를 통해 여러분과 더욱 친근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종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소식들을 전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 특정한 주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이해와 설명을 듣는 함께 알아봐요 코너. 그리고 풍성한 정서적인 삶을 위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정말 좋네요 코너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재편성하면서 세종시민 여러분들과 무엇을 나누며 이 시간을 유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하나씩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응원과 격려 그리고 애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첫 곡을 소개합니다. 라포엠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입니다. 눈이 부시도록 투명한 아침 싱그러운 햇살 속에 잠든 너의 숨결 위로 묻어나는 행복 별이 되어 바람이 되어 추억에 잠기며 어느새 잠에서 깨어 날 부르며 웃는 너 Baby never say goodbye 단 한 사람 너만 있어주면 돼 이 세상 무엇도 널 대신할 순 없어 Baby don't you never cry 아름다워 네가 있는 이 세상 사랑하기에 나는 행복하니까 내 몸 가득 빼인 너의 향기와 입술 가득 고인 미소 여기 이 모든 행복이 정말 내 것인지 사라질까 잃어버릴까 두려운 마음에 살며시 너를 안고서 저 하늘을 기도해 Baby never say goodbye 단 한 사람 너만 있어주면 돼 이 세상 무엇도 널 대신할 순 없어 Baby don't you never cry 아름다워 네가 있는 이 세상 사랑하기에 나는 행복하니까
속의 연인들처럼 늘 함께 있어도 이렇게 안고 있어도 더 그리워지는 너 Baby never say goodbye 단 한 사람 너만 있어주면 돼 이 세상 무엇도 널 대신할 수 없어 Baby don't you never cry 아름다워 네가 있는 이 세상 사랑하기엔 나는 행복하니까 너만 있어주면 돼이 세상 무엇도 널 대신할 수 없어 Baby don't you never cry 아름다워 네가 있는 이 세상 사랑하기엔 나는 행복하니까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정당이 바뀌었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제4대 세종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이 새롭게 당선되었습니다. 6월 30일 이춘희 시장은 이임식을 하였고 7월 1일 최민호 새 시장은 취임식을 하였습니다. 한 기관의 장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인물의 교체가 아닌 새로운 정치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과 의회에 대해 알아보고 세종시민으로서 건강한 시민성을 키워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방선거 투표를 하셨는지요? 세종특별자치시 상주 인구 38만여 명 중 유권자는 29만 2,259명으로 이 중 22.39%인 6만 5,440명이 5월 27일과 28일 사전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6월 1일 선거 당일은 14만 9,751명이 참여하여 투표율 51.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50.9%보다는 높은 수치이지만 2018년 61.75%와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으로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전체 투표수 14만 9,642표 중 7만 8,363명의 지지를 얻어 52.84%의 지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세종시장 당선은 초대 세종시장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세종시의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한 세종시 의원 20명 중 민주당은 13명, 국민의힘은 7명입니다. 비례대표는 각 당이 각각 1명입니다. 이는 2018년 세종시 의원 정원 18명 중 17명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큰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숫자들이 나오니 여러분 어떠세요? 좀 재미가 없어지나요? 그런데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정당별, 후보자별, 지역별 특성들을 갖고 있어서 어떤 눈으로 무엇을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많은 함의를 갖습니다. 각자 필요에 따라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곡은 포르테 디 꽈트로의 루나입니다.
sono i canti che risuonano, desideri che attraverso i secoli han solcato il cielo per raggiungerti. Porto per poi ti chiedo. Scrivono e che il loro senno spesso perdono. Tu accogli i sospiri di chi spasima e regali un sogno ad ogni anima. Luna che mi guardi adesso ascoltami. Luna, tu che conosci il tempo dell'eternità e il sentiero stretto della verità, fa più luce dentro questo cuore mio, questo cuore d'uomo che non sa, non sa. Può nascondere il dolore come un fuoco, ti può bruciare l'anima. Luna, tu rischiari il cielo e la sua immensità. E ci mostri solo la metà che vuoi. Come poi facciamo quasi sempre noi, angeli di Creta che non volano, anime di carta che si incendiano, cuori come foglie che poi cadono, sonni fatti d'aria che svaniscono, figli della terra e figli tuoi. E sai Che l'amore può nascondere il dolore come un fuoco, ti può bruciare l'anima. E con l'amore che respira il nostro cuore e la forza che tutto muove e illumina. Alba lux, diva mea, diva e silentissima. Alba lux, diva mea, diva e silentissima. Alba lux, diva mea, diva e silentissima.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친근하고 일 잘하는 행정가인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먼 거리의 대표자인지, 각자의 경험과 기억 속에 있는 세종시장의 모습은 다르더라도 지난 2014년과 2018년 제2대,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이었던 이춘희 전 시장님의 지방선거 이후 이틀 후인 6월 3일 세종시청 기자실을 찾아와 소회를 듣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소개합니다. 이춘희 시장은 선거 결과에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속마음을 내보이면서도 선거운동을 함께했던 참모 지지자들에게 갖는 고마움과 미안함은 감추지 않고 거듭해 말했습니다. 이어 이 시장은 시장하면서도 편한 자리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다. 매일 바쁜 자리, 힘든 자리만 있었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쭉 보면
그냥 편한 세월을 보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쉴 때가 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년간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얻은 성과에 대해 그는 이춘희표 3대 사업으로 불리는 행정수도 추진을 비롯해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로컬푸드 운동을 들고 싶다며 이들 사업은 세종시 내부적인 성과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롤모델이 된 성공적인 시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춘희 시장은 이어 세종시의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상태라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스마트시티는 민간 부분 사업과 공공 부분 사업으로 나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국의 캠브리지, 두바이, 모스크바 등 5개 도시 간 경쟁을 통해 최초로 3단계로 진입했고 지금은 4단계 상태라고 전제한 뒤 특히 리더십 부문에서 우리 시는 이미 5단계로 진입해 있다고 했습니다. 매주 시장이 직접 스마트 추진 회의를 주관해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예로 든 후에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 어울링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19년 58만 건의 이용 실적이 2020년 122만, 2021년 161만 건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마트 도시 행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춘희 시장은 어울링 이용 건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났지만 예산이 추가로 든 것은 자전거 대수가 조금 늘어난 정도밖에 없다면서 이게 빅데이터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용 빈도가 높은 장소, 시간대에 배치를 해준 것 이거 하나뿐이다. 그런데도 이용자는 2년 만에 3배가 늘었다. 이런 게 스마트 도시 행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춘희 시장은 또 민선 3기에 시작한 주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가장 값진 정책으로 자평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의 전면 실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통한 읍면 단위 마을계획 수립, 이를 가능케 했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시정 3기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머 그런 일이 있었나? 아니면 맞아 나도 그런 점은 인정해 하고 공감하시나요? 어떤 일은 아주 훌륭한데도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거나 어떤 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신 이춘희 전 시장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새로 당선된 최민호 시장님은 어떤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취임식을 이틀 앞두고 언론과 인터뷰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최민호 시장님은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토대로 세종시를 다양성과 미래 먹거리가 넘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세종시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제4대 세종시장에 당선된 최민호 당선인은 세종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풍요로운 삶, 품격 있는 세종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의 시정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 전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실거주자 중심 부동산 정책, 교통체계 전면 개편, KTX 조치원역 정차, 국립 중입자 가속기 연구 의료센터 유치, 세종 중심 글로벌 밸류체인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번 당선을 두고 그는 보수의 험지를 넘어 사지로 평가됐던 세종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기분이라고 표현하며 시민들이 저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것은 세종시의 산적한 현안을 서둘러 해결해 달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성과로 보답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그에게 앞으로 그려갈 세종시의 모습에 대해 물었습니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족 기능이 보장되는 미래 전략도시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 자유특구, 교육 자유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세종시의 시급한 문제로는 크게 경제 문제와 교통 문제를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세종시의 경제 문제는 청년 일자리, 기업 유치, 상가 공실,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문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들 문제가 선순환 구조로 구축되는 첫 단추가 기업 유치이고 경제 자유구역 지정이 그 전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해서 첨단 기업을 유인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와 함께 세종시만의 신산업을 발굴하고 자유로운 창업이 가능한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해 다양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가 공실 문제는 전담 조직을 꾸려 상시 대응해 나갈 것이고 숙박시설, 소공연장 등 수요자 중심의 용도 변경 요청 시 가능한 수용될 수 있도록 행정협조 방안을 모색하고 공실률이 높은 상권을 상가 육성구역으로 지정해서 다양한 즐길거리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금강 수변 및 BRT 상가의 허용 용도 완화, 상가 앞 전면 공지 활용 확대 등을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다음 교통 문제는 세종시가 지향하는 방향과 실제 현실이 어긋난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해서 시민들의 주거와 직장이 가깝지 않음에도 직주 근접을 전제로 교통 체계가 설계되어 있어서 교통 체증 문제가 발생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간극을 해소하려면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사실상 버스 중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정 부담 등 과정상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에너지 절약, 미세먼지 감소, 탄소 배출 절감 등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BRT 광역버스 요금 시간대별 차등화, 동지역을 경유하는 M버스 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과 공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앞으로 세종시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 발전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종시민은 관망자가 아닙니다. 세종시의 발전이 지속 가능하도록 그 과정에 함께하는 중요한 분들입니다. 함께해서 결과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나누는 건강한 시민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제4대 최민호 시장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이유의 너의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쓸데는 강의역에 구슬무쇠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장을 내리 바람 드는 장을 쓸데는 강의역에 구슬무쇠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장을 내리 바람 드는 장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 어떠셨나요? 딱딱하게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세종시와 관련된 기본적이고 중요한 주제로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처음이라 부족함이 있겠지만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올여름 여러분은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으신가요? 정말 좋네요 코너. 오늘은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2년이 넘게 발이 묶여져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해외여행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행을 생각하면 이 음악을 안 들을 수 없죠.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야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자들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자들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자들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어떠세요? 정말 여행을 가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은 국내가 아닌 해외여행으로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태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국가 중에 하나이죠. 타이왕국, 약칭 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세계에서 50번째로 면적이 넓으며 22번째로 인구가 6,600만 명이나 됩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2.3배, 수도는 방콕, 북쪽으로는 미얀마와 라오스와 접경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접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젊은 너튜버 사이에 많은 동영상들이 소개되어 있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월 중순 태국 다녀온 저의 따끈따끈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태국 여행은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2020년 1월 이스라엘을 다녀오자마자 바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해외여행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 가본 태국을 다시 찾게 된 것은 시간, 경비, 일정 등이 가장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방콕에 있는 태국 지인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어느 정도는 방콕 친구가 현지에서의 숙소, 교통, 활동 등을 준비를 해놓아서 많이 수월했습니다. 그래도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숙소를 검색하는 일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제대로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계획하는 시간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비행기표 예약은 출발 시간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좌석의 위치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남아 여행이라고 무조건 싸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행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환전에 대한 준비, 휴대폰의 데이터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세부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요. 타이패스를 준비하고 인천공항까지의 이용 교통편을 정하고 드디어 이른 아침 출발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웨스트라이프의 You Raise Me Up.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and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t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처음 타본 서울역 인천공항까지의 직통 열차는 쾌적하고 쾌속으로 달렸습니다. 발전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도시락을 사서 태국에 있는 동안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준비했고, 출국 심사는 전자여권으로 자동 출입국 심사를 받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나오느라 아침을 놓쳤는데 동네 김밥집에서 사온 김밥을 먹으면서 기내식을 뭘 먹을까 기대하기도 했고, 한 줄 남은 김밥은 잘 보관해서 태국 친구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여행의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말로 나누니 말로 하는 브이로그 같습니다. 5시간의 비행시간은 그리 지루하지 않았고, 기내식은 예전과 달리 더 간편해진 것 같습니다. 모든 입국 절차가 이루어진 후 입국장에서 만난 태국 친구는 딸과 남편이 같이 마중 나왔습니다. 익숙한 동남아의 열기가 후끈거리는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공항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운전 기술은 가히 전문가 수준이었고, 오토바이, 트럭, 승용차, 버스, 택시가 질주하는 도로는 내 몸을 몇 번씩 긴장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친구 집에서 가까운 숙소가 좋겠다는 우리의 요청에 걸맞게 오래된 동네의 아주 소박한 호텔은 그래도 스위트라고 방 2개와 화장실 2개, 그리고 주방과 식탁이 있는 공간의 여유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어 확인은 했지만 실제 방과는 사진과 달랐습니다. 한국서 가져온 선물을 전하고 우리는 숙소에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시장을 구경 갔습니다. 오후 3시, 가장 더운 여름에, 가장 더운 시간에 머리 위에 일직선으로 쏟아지는 강력한 태양빛을 받으며 긴 소매의 셔츠를 입고 땀을 흘리며 다녔습니다. 반가운 두리안, 망고, 란소네, 망고스틴과 새우구이를 간식으로 사와 갖고 숙소로 돌아와서 만나게 먹었습니다. 김밥을 맛본 친구 가족들은 너무나 맛있어 했습니다. 환전을 하기 위해 차를 타고 큰 쇼핑센터에 갔고, 그곳에서 바로 그 친구 가족들이 운동하는 배드민턴장에 갔습니다. 더운데도 땀 흘리며 운동하는 모습들은 진지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김건모의 스피드를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널 처음 본 순간 느꼈어. 널 이제 내 여자로 만들고 싶어.
태국에 가기 전 찾아본 음식들 중 무카타라는 태국식 삼겹살 구이를 꼭 먹어보고 싶었고, 망고와 찹쌀밥을 함께 먹는 카오 니아오 마무왕은 호기심을 갖게 했습니다. 똠약꿍은 많이 좋아하는 음식이고 열대과일은 언제나 맛있었습니다. 우리를 초대한 저녁 식사 장소는 포크 그릴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개방형 태국 음식점인데 거기에 화로에 고기와 해산물을 구워 먹기에 열기가 더욱 뜨거웠습니다. 친구가 데려간 음식점은 너무나 더웠고 메뉴도 잘 모르겠지만 뷔페식으로 많은 음식 중에서도 볶음 쌀국수인 팟타이는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지인들만 오는 식당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국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불고기판 같은 것에 돼지 비계를 올리고 국물을 판 주변에 부어서 돼지고기를 익히는 것을 보면서 요리 방식이 참 발달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정작 그 음식을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첫날이라 조금은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국 여행이 끝나갈 즈음 그것이 내가 먹어보고 싶다고 리스트에 올렸던 무카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먹어봐야 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콜의 단체곡 리멤버를 들어보겠습니다. 혼자였던 멜로디는 너를 만나 이야기가 되고 나만의 아픔이 아니란 걸 너의 눈물로 다시 배우고 멈춰있던 발걸음이 너와 걸으면 리듬이 되고 먼지만 쌓이던 기억들의 예쁜 이름을 만들어주고 어쩌면 가장 어려웠던 건 서로 귀를 기울여주는 일 어쩌면 서로 기다렸던 건 가만히 서로 마주보는 일 거짓말처럼 우린 이렇게 만나고 한밤의 꿈결처럼 또다시 잊어고 오늘 이 밤을 날 접어두려고 해 언제라도 펼쳐보게 거짓말보다 훨씬 놀라운 우연도 우리가 만들어낸 이 모든 운명도 이제 막 시작된 또 다른 이야기 그것만은 잊지 않게 기억하려 해 작은 마이크 앞에 서로 달랐던 목소리 서로가 우릴 대하나로 나의 빈자리는 너의 멜로디로 가득해질 땐 추워지는 미소 나는 삶을 살아왔어도 이제 같아지고 있어 너와 내가 바라보는 곳 마시 대신 우리에겐 추억들 모든 건 섭리하네 내겐 없어 우연은 햇살이 낯선 그늘에 돌아보니 피어난 꽃처럼 어제의 눈물이 나게 만나 이른 아침에 빗물이 되고 어쩌면 가장 두려웠던 건 서로 길을 막아버리는 일 어쩌면 가장 주저했던 건 가만히 서로 바라보는 일 거짓말처럼 우린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도 또 다른 길을 향해 흩어져 걸어도 지금 이 마음에 불을 켜두려 해 언제라도 볼 수 있게 거짓말 그 마음 그대로 넌 가라 마주본 그 얼굴 그대로 그것만은 잊지 않게 거짓말보다 훨씬 놀라운 우연도 우리가 만들어낸 이 모든 운명도 이제만 시작된 또 다른 이야기 그것만은 잊지 않게 기억하려 해 I was here for you You're here for me We're here for you 2018 it's not the end. Remember the call. 방콕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에 저와 남편은 일찍 일어나 처음 갔던 동네 시장을 갔습니다. 6시 조금 넘어 나왔지만 더운 날씨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사 먹는 것이 일상인 이곳에서 바나나 구이, 란소네, 망고, 그리고 코코넛 생음료를 샀습니다. 시장의 아침은 어제 한낮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을 사서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요기조기를 빠져나가는 모습은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건널 때에도 우리와 방향이 반대여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엄청 질서가 없는 듯한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 질서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음식들을 풀어놓고 즐겁게 먹었습니다. 특히 핸드드립으로 내린 커피를 어제 쇼핑센터에서 사온 식빵과 함께 먹으니 더욱 좋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태국 여행 첫날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제부터는 방콕을 벗어나 현지인들이 찾아가고 머무는 숙소에서의 3박 4일 이야기를 숙소, 음식, 활동 등으로 나눠 이야기해보고 마지막으로는 방콕으로 돌아와서 경험한 재미있는 여행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